자,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옷장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일들이 꼬였던 겁니다. 우리 집의 운을 막는 옷장 속의 이것, 옷장 속의 나쁜 옷들, 그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저는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풍수라고 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철학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옷,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는 방 하나, 옷장 하나, 서랍 하나에도 다 똑같이 그 공간을 경영하는 의미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집안의 아주 소중한 가구 중 하나인 옷장 풍수에 대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동양 고전의 징수인 주역에도 보게 되면은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했죠. 선을 쌓는 집안에 언제나 경사가 따르게 된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집안을 가꾸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런 풍수적인 관점에서 옷장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건데요. 태평경이라고 하는 이 도가의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인유, 의식, 연후, 도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음식과 의복이 제대로 갖춰진 이후에야 진정으로 도라는 것이 생겨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될 아주 그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것들인 거고,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주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끼를 건너뛰고 두 끼, 세 끼를 건너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걱정들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없앨 수 있을까만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의식이라고 하는 것, 옷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옷을 담고 있는 옷장을 잘 관리해 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과도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옷장은 곧 여러분들의 성격,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정리라든지 나타나는 옷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옷장을 가꾸는 일, 더더욱이나 나를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옷장 속에 뭐가 제일 많죠? 당연히 옷이겠죠. 그리고 이 옷 중에서 우선은 버릴 것들부터 한번 쫙 추려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낡거나 해진 옷부터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된 옷들, 다음으로는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단지 싸다는 이유로 내가 잘 입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놨던 옷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입을 옷들,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 한번 싹 추려보면은 분명 공간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뭔가 정체불명의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옷이라든지, 특히 구제샵에서 샀던 옷이나 가방들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옛 서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지오오무구라 라고 했습니다. 나쁜 게 나쁜 것인 줄을 잘 알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면은 여러 허물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옷들도 사실 내가 잘 입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받아오는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상 버리려고 하면 또 되게 아깝거든요. 여러 가지 옷들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런 나쁜 옷들은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그 공간의 그런 기운들을 뒤섞이게 하는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물건들 더 있죠. 보통 잡동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오래된 제습제라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라든지, 남자분들은 타일 수도 있을 거고 각종 의류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한번 싹 정리를 해보시면 좋은데, 불교의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를 보게 되면은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딱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좋지 않은 마음, 욕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영상에서 버려라 버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맨날 버려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맞습니다. 계속 버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정말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공간들,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기업체 사업 공장 등 많은 곳들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가? 바로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 말입니다.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경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큼 많다라는 거죠.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을 컨설팅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집은 깔끔하구나 라고 느낀 집은 불과 몇 집이 안 됩니다.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집안에 많은 물건들을 쟁여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버리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는 일밖에 없을 거고 그 체험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지저분한 집 속에서 살게 되고 여러 집안에 그런 기운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습관 들이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로서 장담을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속는 셈 치고 과감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두면 좋을 옷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옷들 무조건 오래됐다고 다 버릴 필요는 없겠죠. 오래 둬도 좋은 옷, 그리고 나에게 기분 좋은 여러 이벤트, 그런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옷들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옷 걸어 두시는 것도 좋고 이게 또 너무 많으면은 좀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옷박스 속에 넣어뒀다가 한 번씩 꺼내서 들여다보고 걸쳐보고 하는 거죠. 이 좋은 옷과 관련된 고사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경에 보게 되면은 양재불력, 극용불세라라고 했습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옷은 쉽게 변하지가 않아서 그 낡아지는 것을 능히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질로 된 옷은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비싸다라고 해서 좋은 옷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우리가 싸게 구입한 옷들은 재질이 나쁜 경우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좀 재질이 좋은 옷들로 하나씩 채워가게 되면은 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10,000원짜리 티 한 장보다 15,000원짜리 티를 사는 게 5,000원이 더 드는 거지만은 만약 이거를 2년을 입게 되면은 10,000원짜리 티를 2년 입는 것보다 결국 5,000원을 아끼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공간, 소비하는 시간 등등 많은 것들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들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두면 좋을 옷들 그리고 이왕이면은 재질이 좋은 옷들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을 감쌀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옷장과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 내용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죠.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전 집주인이 쓰던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할머님 혼자서 사셨고 그분이 설치하셨던 그 붙박이장이 있었는데요. 뭐 물론 여건이 되면 뜯어내고 새로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근데 사실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나 새로 뜯어내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만약 여러분들 새로 가려고 하는 그 집에 붙박이장이 있고 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냄새를 빼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요. 겉을 바꿀 수 없다면 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것마저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옷장 특유의 냄새가 있을 겁니다. 이전 사람의 그 특유의 냄새가 옷장 속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는 거에 집중을 하시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붙박이장도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옷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뭐 계절별로 배치를 할지, 아니면은 상하이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도 그 붙박이장을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추역의 개사전을 보게 되면은 일음일양 지위도라라고 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도라 한다라는 거죠. 풍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과정의 연속인 겁니다.
제가 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버려지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걸 잘하고 계신 분들은 버리고 채우는 과정을 현명하게 잘 답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운의 순환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옷장 정리하는 날로 잡으시고, 이 옷장 정리하는 것이 내 삶을 가지런히 하는 일이며 우리 집안의 풍수적인 부분, 집안의 기운을 잘 순환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